십니까? 자, 이제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많이들 안 나오셨네요. 수업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6월 10일 날 1차 시험 보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차는 수업을 안 하고 2차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요일 날 1과목을 하죠. 그러니까, 6월 며칠이요? 두 번째 주가? 10일 다음에? 그러면 11일, 12일. 자, 6월, 어, 원래 13, 14, 13, 14거든요. 자, 이때부터 이제 시간표가 바꿔지는데, 이때 2과목을 해요. 김원철 교수님. 자, 이때는 1과목, 이동이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6월 13일, 이제 화요일 날은, 이게 화요일이죠. 여기가 수요일이. 그러니까 저는 목요일 날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화요일로. 목요일 날 이제 수업이 없는 거고. 그쵸? 목요일 날 했던 거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1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6월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준비 거의 다 돼 가죠? 1차는. 그렇습니까? 이제 시험장에 가서 답만 제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에요. 그죠? 약간의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자, 페이지 186쪽. 문 101번이 되네요. 101번. 101번부터 들어가죠. 손해평가가니까요. 자, 101번에 보면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니까 손해평가인 1인을 포함해서 3인으로 구성.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손해사정사 1인을 포함해서 4인으로 구성. 그 다음에 3번은 손해평가인 1인과 손해평가사 1인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 자, 4번은 손해평가 보조인 5인으로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요, 손해평가사, 평가인, 사정사 한 사람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3인 1조로도 가고 5인 1조로도 가고 뭐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또 1인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축 재범 같은 경우는 혼자 가요. 대부분. 그 다음에 뭐 대규모 같은 경우는 뭐 10명이 한 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답이 4번이고요. 자, 2번. 자,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랬어요. 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자, 1번.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평가를 한다? 문제가 있겠죠. 자, 2번은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니까, 사촌인의 친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입한 손해평가. 그래서 차사가평.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인 손해평가. 그래서 여기 또 자의모평, 자사가평, 자의모평, 자기가 가입한 손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는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4번은 자기의 친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 친구가 모집한 보험계약 손해평가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03번.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래서 자의모평. 자, 제외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보험 가입자가 교차평가할 때 그때 같은 시군구 내에서 손해평가인끼리 교차평가할 때, 지금은 교차평가 별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종전에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는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기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보험 가입자 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가입자 간.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자기가 평가해놓고 자기가 검증조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재조사, 전수조사.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3번은 2번이 틀렸네요. 자, 104번은요. 자,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자는 모두 골라라고 그랬어요. 자, 손해평가에 평가할 수 있죠. 평가사 평가할 수 있죠. 자, 재물 손해 사정사, 신체 손해 사정사인데 사정사는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105번이요.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교차 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은, 아마 교차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시험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죠. 자, 1번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경우, 자, 손해평가인 2인 이상이 아니라 지역 손해평가인 한 사람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 손해평가를 위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손해평가인 한 명을 반드시 넣어라, 이 말인데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교차 손해평가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왜 이걸 넣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거의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치 이런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 이렇게 산속 어디에 있는데 찾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역 손해평가인 한 명을 넣어서 해라, 편리하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교차 손해평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농장 또는 회장이 정한다 그랬고요. 자, 재보험 사업자는 교차 손해평가에 필요한 경우 재보험 가입 규모,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해서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야 된다. 지금 뭐 읍면동까지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4번 재보험 사업자는 교차 손해평가 대상지로 선정한 시군구 자치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서 교차 손해평가 담당할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5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흐름이 안 맞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106번 농업 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내용으로 옳은 거는 그랬어요. 자, 1번 보면, 자, 손해평가반은 보험 책임기간 내에 관계없이 발생한 피해에 따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피해 발생을 통지해야 됩니까? 손해평가반이 통지해요, 가입자가 통지해요? 재보험 가입자가 재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보험 책임 기간 내, 보험 기간 내 그러죠. 기간 내 관계에서 보험 책임 기간 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재보험 사업자에게 피해 발생을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서는요, 손해평가반이 아니라 재보험 가입자가 그 보험 책임 기간 내에 관계 있어야 되겠죠. 기간 내에 재보험 사업자에게 피해 발생을 통지해야 되죠. 통지를 받은 재보험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자, 손해평가반을 여기에 현장에 이제 투입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자 통지를 받았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합니까? 지체 없이입니까? 지체 없이 보험 목적물을 피해 사실 확인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3번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여기도 마찬가지 지체 없이 보험 목적물의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어요. 4번은요. 자, 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초조사 했던 거, 생육조사 했던 거, 그 다음에 정보에 관한 거 다 알려줘요. 재보험사업자 손해평가반에. 그래야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7번 갑니다.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준비,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1번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자 언더라인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할 때 현지 조사서를 줘요. 소책자로 되어 있거든요. 현지 조사서. 그 다음에 2번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 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자 손해평가 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죠? 3번 자 손해평가반은 현지 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제출이 돼야 평가에 대한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 평균적인 기준에서 마음대로 평가해버립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재 조사서를 작성해서 재보험사업자에 제출하면 되겠죠. 거부하면 평가를 거부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평가는 거부하면 못하니까 그 피해 사실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현재 조사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은 문맥이 안 맞아요.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108번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준비,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는데 자 박스 내용을 보니까 재보험사업자는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손해평가가 잘못됐음을 증빙하는 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재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가입자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거기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의제기할 때는 자 7일 이내에 잘못됐으면 증빙한 서류를 제출해야 돼. 7일이 넘어지면 못해요. 그쵸? 처음에 이제 설명할 때 이것도 다 평가하고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하겠죠. 가입자께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7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 109번 자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 자 1번 재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자,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손해평가를 실시함 자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검증조사 자 검증조사는 전체예요? 일부를 해요? 일부를 하죠. 그래서 자 검증조사는 이제 두 군데서 하는 거죠. 재보험사업자가 일단은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평가를 시작했어요.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조사를 하는 거고요. 또 재보험사업자 있잖아요. 농장이나 해장 대신에 농구문 있잖아요. 여기서도 의심스러우면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봐요. 여기서도 검증조사를 해요. 그래서 검증조사는 일부만 임의 추출해서 하는 거, 표본조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 재조사, 전수조사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문제에서 검증조사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렸고. 자, 2번은 농장은 재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재보험사업자는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손해평가원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4번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뭐 검증조사 결과 작성을 생략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조사는 확인하는 거니까 검증조사를 거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110번.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 설명 옳은 것은 그래서 검증조사. 그럼 1번을 보면 자, 재보험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재보험사업자하고 농구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미실시한 보험 목적물이요, 실시한 보험 목적물이요? 실시한 보험 목적물이죠. 검증조사니까.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기 하는 게 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평가를 실시 안 한 것이라면 검증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틀렸고 2번은 농장은 재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응해야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3번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재조사는 전체해야 되고요. 전수조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3번은 하자가 없네요. 4번은요. 자,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설명하고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서를 작성해서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사업자가 아니라 가입자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111번 가겠습니다.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거는 그랬어요. 자, 사과는 농작물이니까 농지별 1번 맞는 거고, 벼도 농작물이니까 필지별이 아니라 농지별. 그쵸? 그래서 손해평가할 때 필지는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필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법적으로는 필지 단위로 가지만 손해평가에서는 획지로 가는 것이지 필지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축은 개별, 가축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은 하도 개체가 적으니까 통별 이렇게. 벌은 통별. 그 다음에 시설물은 가입 목적물 이렇게 가는 가입 목적물별. 가입 목적물별. 그래서 맞는 거는 1번만 맞네요. 자, 112번.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 중 농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자, 1번.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그렇죠.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그 다음에 필지가 아니라 뭐예요? 획지라고, 획지. 2번은 자, 획지 등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한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그래서 획지는요, 필지보다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 필지가 여러 필지가 한 획지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획지가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규모별로 보기 때문에 그냥 획지로 가는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은 방품림, 돌담, 도로, 농로는 제외한다 그랬네요. 의에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서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그래서 획지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4번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 극히 작은 것은 따로 하지 않고 포함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필지를 획지로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3번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작물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네요. 자, 특정 이연 방식 그 꼭 집어서 하는 거잖아요. 특정은 대부분 이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특정 이연 방식은 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입 수확량이에요. 기준 수확량이에요. 기준 수확량의 가입 단위당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가입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종합이용 방식이죠. 종합이용 방식은 토탈에서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신 이제 보험료가 비싸겠죠. 자, 보험 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가입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수확량. 종합이용 방식은 평년 수확량에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 3번은요. 자,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이죠. 옛날 초창기 때는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을 뭐 특정이용 방식 2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의미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자, 기준 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이건 하자가 없네요. 그 다음에 4번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 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종 보험사고가 아니라 최초 보험사고예요.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전체 나무 수 그리고 가로고 피해 나무 수 포함 이걸 제외하고 틀린 걸로 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나무 수 포함 가로 닫고 보험 가입 당시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113번 같은 문제는 어떤 형태는 꼭 출제가 됐어요. 계속. 그래서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디를 바꿔서 낼지는 모르겠지만 딱 정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 114번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작물, 시설물 보험 가액 산정 방법으로 옳은 건 그랬네요. 자, 1번 보니까 특정 이연 방식은 적과 전이에요. 적과 후예요. 적과 후. 적과가 뭔지는 아시겠죠? 속가내기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적과 전을 적과 후로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은요. 적과 전 종합이용 방식은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 그랬네요. 그 평년 수확량 나오기 때문에 앞에가 적과 전을 빼야 돼요. 그냥 종합이용 방식은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그 종합이용 방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의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앞에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 그대로 넣어주고 뒤를 평년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가든가 양쪽 하여튼 한 군데를 고쳐야 돼. 자 3번은요. 자 종합이용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기준 수확량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평년 수확량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자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으로 해서 기준 수확량 가든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종합이용 방식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평년 수확량 이렇게 하시고 특정 이용 방식이나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 같은 경우는 기준 수확량 이렇게 세트를 묶어 놓으시라. 그래야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 자, 사고 발생 당시 그때 그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재조달 가액에서, 자,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해서 산정한다. 그렇죠? 시설물에 대해서. 재조달 원가. 다시 만드는 가액. 새 물건이 됐잖아요. 그럼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산정한 거. 이게 4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 밑에 그 해설이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15번. 자, 특정 위험 방식 중 과실 손해보장이네요. 보험금 산정에서 과실 손해보장. 그래서 배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그랬어요. 그러면, 자, 과실 손해니까 밑에 해설을 보면, 거기 보면은, 저 2번 특정 위험 방식 과실 손해 보험금 그 공식 나와 있죠. 누미자 곱하기 가입 가격. 그쵸? 이렇게 하고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자기부담 감수량인데, 여기 없잖아요, 지금. 자기부담 감수량이라는 게. 그럼 여기는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로 곱하면, 이게 지금 몇 프로 돼 있어요? 20%.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만이죠, 만. 그래서 20%니까 얼마가 나온 거예요? 2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누적 감수량이 4천이죠. 그쵸? 이게 4천.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이 0이죠. 그럼 자기 부담 감수량이 얼마예요? 2천이죠. 이렇게. 그럼 4천에서 2천을 빼면 2천이잖아요. 가입 가격이 얼마예요? 네? 800원입니까? 800원. 이렇게. 그래서 2천에 대한 800, 28에 16. 얼마예요? 16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요. 2천하고 800, 공이 5개잖아요. 16하고 28에 16하고 공 5개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116번은요, 자, 인삼 해가림 시설이잖아요.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은, 조건 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800만원.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이 1000만원. 그럼 어느 게 더 커요? 가액이 크죠? 그러면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 보험이 비율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공식이, 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빼가지고 곱하기 가액분의 금액 나누면 되겠죠. 손자, 그래서 손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빼가지고 곱하기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손해액이 얼마예요? 보니까 500입니까? 500. 자기 부담이 100만 원. 이렇게 100만. 곱하기 여기가 얼마예요? 1000만 원. 여기 얼마? 800. 그럼 0.8이네. 그러면은 자, 400에 곱하기 0.8이니까 48에 320만 원인가요? 400에 대한 0.8%니까 이렇게 320만 원.